이강윤의 오늘 계속해서 국제 뉴스를 짚어봅니다. 네, 조금 전에 1981년 정치근 검사가 지검장에서 바로 검찰총장이 됐던 그 사례는 오늘 실질적으로는 오늘부터 새로 합류한 이채혁 PD가 바로 검색을 해서 앞으로 이런 팀워크가 계속되고 그래야 그동안에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강윤의 오늘 미국 국민들을 아껴주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자 새로 잘 정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맞극차는 점 많겠지만 회초리 있다는 심정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겠습니다. 국제 뉴스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아예 시청자 게시판에는 임토벤으로 그 받아드리겠습니다. 뉴스 공장이나 MBC 세계는 우리는인가? 그리고 가끔 KBS도 나가시던데 이곳에서의 깊이나 수준보다 저쪽이 더 나을 때는 제가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항상 제 출연을 들으시는 거군요. 아, 그럼요. 출연자 관리합니다. 제가 삼고초려했지 않습니까? 아유, 별말씀. 자,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홍콩 어떻게 됐고 730만 명 홍콩 전체 인구 수에서 네. 100만이 모였다는 이 어마어마한 것의 의미와 향후 예상을 짚어봤는데 기가 막히게도 딱 그 다음 날 네. 진짜 그렇게 됐어요. 네. 마치 우리 월요일 날 또 항모가 있는 걸 알았는지 어쨌는지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더니 그만 법안을 일단 철회. 네.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홍콩 시민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철회가 아니고 아예 폐지해라. 예.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버려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보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캐리 람 장관이 홍콩의 수반이 예. 한마디로 시민들의 압력에 결국 이제 물러선 거죠. 예. 사실상 이제 중국 중앙 정부가 물러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홍콩 총독, 뭐라고 그러나 무슨 장관이죠? 행정장관. 행정장관을 임명하는 거니까. 임명은 아니지만 뽑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뭐 직선제인데 예. 직선제에 나아긴 후보군을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 낙점을 하는 사람이 후보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사권이 중국 정부에 있다고 해도 뭐 거의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닌.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사실상 뭐 이제 후퇴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중국 정부의 특성상 우리가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경우하고 다른 것은 유럽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굴복이다, 정부가 졌다 무슨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더 꼬이는 거지. 아니 시민이 주인이지 누가 주인입니까? 그렇죠.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게 정부가 지는 건 아니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네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굴복을 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도 기존 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들 하나같이 지금 중국 정부 사실상 굴복, 그러니까 그 민심의 승리 막 이러는데 이게 다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국제 뉴스 보는 거 아닙니까? 세계는 넓다. 얼마나 좀 다른 그 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거 뭐 무슨 굴복입니까? 굴복이 당연히 맞네. 그 주인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촛불이 이긴 거고 촛불 시민의 명령을 따르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시대의 흐름인 거고. 네. 뒤늦게나마 바로잡는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걸 굴복이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어떤 위의 존재로 그렇죠. 여기고 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어 선택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촛불혁명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게 우리가 촛불혁명이 승리했다보다는 명령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뭐 싸워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정부하고 국민 사이에.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누는 이런 거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굴복을 하는 것처럼 이제 자신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번에 물러선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폐기 수순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다만 이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내년에 그 홍콩 선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장관, 그러니까는 행정부 수반을 뽑는 거 말고 그 말고 이제 입법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입법부의 선거가 내년에 또 있거든요. 예. 7월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 입법부가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국회가 자연스럽게 이제 물갈이가 될 거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폐기가 되지 다시 하지 않겠. 그러면 그때 가면 자연히 그냥 폐기가 되는 건데 굳이 그 사이에 또 밀어붙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 국민들이 반발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못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유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년 7월이 되고 선거가 있고 이 입법부가 이제 교체가 되면은 그럼 그냥 없던 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가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2003년도였죠. 2003년도에 당시에도 그 국가보안법, 그때도 홍콩 시민들이 아주 크게 반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막 50만 명 정도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때도 철회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물 건너 갔거든요. 그때가 이른바 우산혁명. 아니죠. 이 우산혁명은 2014년이고 그 뒤에. 그 전에. 그러니까 2004년에 그 보안법 파동 이후에 그렇죠. 우리가 흔히 지금 우산혁명이라고 하고 홍콩의 민의의 폭발의 상징적인 말로 쓰고 있는 우산혁명은 2014년에. 그렇죠. 그땐 메인 이슈가 뭐였죠? 그때는 그러니까 행정장관, 우리가 이제 행정장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반에 그것을 이제 이 직선제를 지금 직선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그걸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그 우산혁명이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 보는 눈도 국제적으로 보는 눈도 그때 같지가 않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힘들어졌죠. 이 홍콩 시민들의 반발도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었다고. 지금 학생들뿐만이 아니잖아요. 기성세대까지 전부 다 뭐 전 시민이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 뭐 6월 항쟁이나 촛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고 아무튼 이게 앞으로 홍콩의 정치 그리고 사회 시스템 돌아가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굴곡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네. 미국 얘기 좀 볼까요? 네. 오늘도 뉴스메이커는 미스터 트럼프입니다. You are fired. 너 해고야. 이게 아니고 또 하겠다고 뭐 재선 선언, 도전 선언한다며요. 내일 공식 선언한다. 플로리다 올란도라고 하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말에 나는 출마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내일로 잡혀 있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재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게 왜 어렵냐면 변명부터 먼저 하고요. 이게 좀 봐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어서.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나 대선 출마합니다라고 나왔을 때 그때 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하고 격차가 17% 났었죠.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되는, 결국은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돌출 분자가 그냥 툭 튀어나온 뭐 정도로 생각했는데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거를 우리가 직접 본 다음에
그 다음 내년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다만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 TV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그런 어떤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자료를 제공을 몇 가지 해드리자면 딴 방송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려고 지금 국민 TV니까 국민들한테 자료를 제공한다. 그때 딴 방송에서는 이제 MBC 가면은 또 뭐라고 하시려고? 아니죠. 다른 방송에서는 이제 이런 멘트를 안 하죠. 아예 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예. 왜냐면은 저는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인문학 출신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시민이 예. 다 판단을 하는 이게 이제 인문학이거든요. 기본이죠. 예. 어쨌든 그래서 당시는 트럼프 그냥 무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계에서는 이제 신인이었죠. 그렇죠. 신인. 바로 가까웠지.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대통령까지 하고 있고 다양한 이력을 쌓고 또 공화당의 지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 하지만 반대의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를 경험을 했죠. 예. 우리도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를 나올 당시라든가 뭐 등등 할 때 새로운 뭐 이런 출신의 사람들한테 맡겨보면 어떨까? 또 뭐 이런 출신이면 낫지 않을까? 이래 경험한 다음에는 정치를 경험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무슨 뭐 다양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아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떤 정책을 했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뭐 17% 차이가 났다는 뭐 이런 것하고 지금도 민주당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 후보라든가 후보가 아니죠. 이제 경선 주자라든가 뭐 또 누구 있습니까? 버니 샌더스 경선 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1대1로 해보면은 9에서 10% 정도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 있거든요. 뭐 샌더스 후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17% 차이보단 덜 나지만 방금 말씀드린 트럼프를 경험해본 국민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르고 지난 선거 때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탄핵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약 한 27, 8% 국민은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조금 줄긴 했네요. 그렇죠. 한때는 그게 막 44%인가까지 간 여론조사 결과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현실 가능성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30%에 육박하는 사람이 아직도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후보는 고무도 당당하게 내일 올랜도라고 그러면 플로리다인데 거기가 항상 대선 후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첨예하게 붙는 것이고 그렇죠. 예. 거기서 이긴 사람이 되게 이겨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를 아마 고른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까 재선 가능성을 여쭤보면서 별 의미 없는 질문이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건 쓸데없는 소리란 뜻이라기보다는 약 1년 5, 6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시점에서 그걸 여쭤본다는 게 사실 큰 의미 없고 패널을 괴롭히는 질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들을 아실 필요는 있죠. 예, 지금 여론조사는 대충 어떻게 나와요, 미국? 이게 가장 최근 여론조사가 이 공교롭게 폭스 뉴스 있지 않습니까? 예. 폭스 뉴스가 트럼프를 좋아하는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친 트럼프 성향의 언론인데 거기서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로 말하면 TV 조선쯤 되는 것 같아. 폭스가 폭스 TV가 그거거나 MBN 정도? 글쎄요. 근데 이렇게 막 공식적으로 이렇게 콕 찍어서 말하면 저는 말 안 했으니까. 아무튼 폭스 뉴스가 이제 대표적인 그러니까 원래 미국 언론이 이제 약간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걸 뛰어넘는 노골적인 친 트럼프 언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최근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제 6월 9일에서 12일 사이 여론조사입니다. 1,001명을 대상으로 미국 국민 대상으로 했는데 1대1 가상 대결로 했을 때 트럼프 39, 조 바이든 40 이렇게 49 죄송합니다. 트럼프 39, 조 바이든 49. 오. 그러니까 10% 차이가 나잖아요. 10%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와 가상 대결을 한다. 그렇게 이제 붙여봐도 40대
49로 버니 샌더스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공화당에서야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밖에는 뭐 후보가 이제 안 나오고 당내에서는 어쨌거나 아직은 1위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 예. 근데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하고 붙여봤더니 그렇죠. 다 지는 걸로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력 후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후보가 다 합치면 좀 10명이 넘어요. 저 출마하겠다고 그렇다네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예. 특히 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엔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제 많은 후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뭐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라 그 경선 주자라든가 예. 그분도 굉장히 언급은 지금까지 많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 침묵하다가 최근에 밝혔죠. 출마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런 예를 들어서 젊은 흑인 후보도 있고요. 예. 젊은 흑인 여성 후보도 있고요. 전부 기존의 그 정치인 출신들입니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 다음에 히스패닉 계통의 후보도 있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 후보도 있고. 야, 진짜 다양 10여 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다양화됐고, 그게 아마 오바마가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 그렇죠. 것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노리고 이제 예.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정치 프레임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짜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예. 예를 들자면은 아까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그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선두로 지금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는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명도에서 일단은 그 다른 후보들을 앞서죠. 지금 부통령을 했다는 그렇죠. 게 아무래도 부통령을 하고.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 여러 번 민주당 내부 경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사람은 다 알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명도에서 앞서는 후보가 유리하죠. 예. 근데 이제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중도? 그러니까는 색깔로 보면은 왼쪽보다는 가운데로 많이 와 있는 후보.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국민들이 대선 프레임을 어떤 그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거에 비해서 좀 안정된 후보가 대통령이 낫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짜여진다면은 민주당 후보가 조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저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는 저 안 되겠다. 좀 예. 왼쪽 좀 다시 말하면 진보 성향의 후보가 좋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예. 조 바이든 후보 경선 주자가 불리해지죠. 그러겠죠. 그보다는 샌더스 후보가 더 유리한 상황. 그리고 샌더스 후보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분도 상당 그 학자 출신에다가 네네. 상당한 그 또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하버드인가 어디 교수했죠. 그리고 법학 분야에서 이제 굉장한 권위자이기도 예. 하고 그냥 단순히 또 학자로서뿐만이 아니라 민생 차원으로 이 법을 그러니까 어떤 그 상아탑 안에 있는 그런 법이 아니고 실제 현실 감각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법학자. 그래 이분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여성 그 후보라는 어떤 그런 어드밴티지 그리고 진보 성향 만약 이렇게 간다면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여성 대통령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도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만은 예. 만약 그렇게 짜진다면 또 워런 후보가 유리해지겠죠. 아직까지는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또 젊은 후보가 된다면 젊은 또 후보들이 쌓였거든요. 지금 전망을 또는 예측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데다가 그렇죠. 대내외적인 요소들로 변수가 어마어마해서 그렇죠. 우선 미중 문제 있을 것이고 북한 핵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러시아가 다시금 이렇게 예전 시대로 힘을 좀 크게 몸집을 부푸는 푸틴이 이제 짜르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뭐 이런 문제라거나 태평양에서의 미일 이 군사동맹과 중러 세력 사이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트럼프가 또 보통 뉴스메이커입니까? 앞으로도 뭐 영원히 상당히 많이 뉴스거리를 제공할 것 같고 하니까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이 프레지던트 트럼프
미스터 트럼프를 어떻게 4년간 평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이른바 백인 노동자층,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두 번째 선택이었고, 트럼프 지난 4년에 대한 반사 이익, 반사 효과를 누가 제일 잘 흡수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냐.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가 이제 그렇죠. 많이 이제 뭐 됐으니까. 거의 86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냐, 여성이냐, 음흠. 혹은 진보로 가느냐, 아니면 안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 바이든이냐, 샌더스냐, 워런이냐, 또 그 젊은 후보가 민주당에? 코리 부커도 있고 뭐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그 미국 국민들의 전체적인 대선 그 프레임 흐름, 이게 어디로 가느냐 여기 달려 있다는 거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의 맞설 후보는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나가겠다는데 그게 나오겠습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만약에 저라면 한번 해보고 싶어. 하도 트럼프가 저기 해가지고. 뭐 과거하고는 좀 달리 공화당 농담이고요. 내부에서도 막 네. 뭐 심지어는 그 탄핵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평소 다른 얘들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나오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에 비하면 택도 없이 그렇긴 하죠. 공화당에서 대놓고 트럼프를 막 비판하고 뭐 끌어내려야 한다는 둥, 우리의 수치라는 둥,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맥케인인가? 아니 누구였죠? 지난번에 같이 겨루다가 초반에 나갔던 사람은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지금 여러 명이 그랬죠. 여러 명이.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부시도 그랬고 후보가 되긴 되려나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홍콩 그리고 내일 재선 대장정에 나선다는 트럼프 이 두 가지 것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6월 17일입니다. 6월 말이면 이제 상반기가 끝나는데 6월도 벌써 반 넘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주 시작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번 주에 나올 뉴스들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들 몇 가지라도 알차게 짚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